필리핀 콘도 구매 시 나의 권리는 무엇인지, 필리핀 콘도 대지 지분이 없다고 하는데 재건축하면 바로 알거지가 된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국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필리핀에서 콘도를 구매할 경우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소유자의 권리는 무엇인지, 또 거기에다가 50년 후 재건축되면 내가 구매한 콘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자칫 잘못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개인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닙니다. 외국인의 권리를 알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필리핀 등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는 Department of Justice라고 DOJ라고 부릅니다. 앞자만 따서 DOJ, 그래서 법무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는 행정기관입니다. 법무부 관리하에 Land Registration Authority, 앞자만 따서 LRA. 자, LRA는요, 등기국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발행하고 등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LRA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밑에 RD라고 Registry of Deeds라고 RD를 두고 있습니다. 이 RD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등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등기국은 LRA, 등기소는 RD라고 인지하셨다면 다음은 필리핀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등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콘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듣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되면 총 세 가지 등기가 있습니다. OCT, TCT, CCT. 전부 다 보시면 중간하고 끝에는 Certificate of Title, 그냥 등기 증명서죠. Certificate of Title, Certificate of Title. 그러면 앞자만 알고 계시면 돼요. OCT는 오리지널 등기 증명서, 오리지널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CT는 트랜스퍼, 뭔가 이전이 된 등기 증명서입니다. OCT하고 TCT는 토지에 대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이게 필리핀에서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무조건 토지에만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CCT, 이게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등기부 등본인데 콘도미니엄 서티피케이트 오브 타이틀, 콘도미니엄에만 특별히 건물의 등기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증명서는 CCT입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OCT는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서티피케이트라고 이게 증명서 앞에 크게 나오고요. OC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토지에만 발행되는 문서고요. LRA에서 토지에 발급하는 등기 권리증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필리핀 등기 권리증은 토지에만 발급되며 건물은 등기 권리증이 없습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 저희가 아실 거는 심플하게, 간단하게. 다음은 TCT입니다. 양도시 OCT는 취소되고 새로운 TCT 증서가 발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가 처음 탄생을 하면 OC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명의가 이전이 되면 OCT는 취소가 되고 새로운 증서가 나올 때는 OCT가 아니라 TCT로 나옵니다. 그래서 TCT가 되어 있다면 벌써 이전이 한 번은 된 거죠. OCT와 TCT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처음 나온 거 이동되면 TCT로 바뀐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콘도미니엄 타이틀, 토지에 발급되는 OCT나 TCT와는 달리 건물에만 발급되는 등기 권리증, 여기 보시면 콘도미니엄 서티피케이트 오브 타이틀이라고 등기부 등본의 상단에 아주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LRA라는 이 등기국이 있고요. 등기국 밑에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계 있는 부서는 여기 RD죠. Registry of Deed라고 RD, 등기소. 여기에서 모든 등기부 등본을 관리합니다. OCT는 최초 토지에 발행하는 등기부 등본. 양도를 하시게 되면 뭘로 바뀐다 그랬죠? TCT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TCT에서 또 한 번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TCT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CCT, 건물에만 발행하는 등기. 저희가 콘도를 구매하면 CCT가 발급이 되겠죠? 이 CCT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다시 CC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CCT에는 OCT나 TCT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일단 세 종류의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건물에만 등기 권리증이 발급되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저도 이 내용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만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의문이 가장 크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필리핀 헌법에 외국인은 토지 소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할 콘도는 대지 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콘도에 OCT나 TCT 등기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겠죠. 그것은 콘도를 운영하는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필리핀에는 콘도미니엄법이라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액트 RA 4726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을 좀 조사해 봤더니 이 콘도미니엄법에 대해서 그 섹션 2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보시게 되면 1966년도에 나온 거네요. 섹션 1에 보시면 The short title of this act shall be the Condominium Act. 콘도미니엄법이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콘도미니엄 섹션 2에 보면은 콘도 소유자는 자동으로 콘도 법인의 멤버 또는 주주가 된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in which the holders of separate interest shall automatically be members or shareholders. 멤버나 이제 주주가 된다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 OCT하고 TCT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앞전에 콘도 법인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니까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콘도 소유자는 콘도 법인의 멤버 또는 주주로서 지분을 가진다고 이 콘도미니엄 액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토지 지분은 없지만 콘도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알았던 정보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을 섹션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게 뭐냐면 50년 후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 외국인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그냥 쓴다고 치더라도 이 콘도가 수명을 다해서 이게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때 이제 재건축이 되거나 건물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내용을 일단 구글로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액트 여기까지 카피를 해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보시면 아까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가 나오죠. 섹션 1이 있고 섹션 2가 있고 사이트에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필리피노 홈즈라고 여기 에이전트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포스팅 한 거죠.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Condominium Act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영어로 많이 써 있죠. 블라블라블라 막 써 있어요. 이 콘도미니엄 액트를 설명해 놓은 거죠. 여기 에이전트에서 다 알 수 없으니까 저는 페이지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딱 나와요. 편안하게. 그러면 대충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쭉 내려보시다 보면 콘도미니엄에 대한 내 지분은 얼마입니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닛 소유자로서 교환은 본질적으로 콘도미니엄의 공동 소유자이며 그러한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소유권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제한에 의해 제한됩니다. 뒷부분은 좀 해석이 이상하지만 중요한 건 공동 소유자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거 이제 영어로 보시게 되면 What is my stake in a condominium? 여기 stake는 지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As a unit owner, 저희가 이제 unit owner죠. You are essentially a co-owner of the condominium. 저희는 이제 공동 소유자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 콘도미니엄 액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놓은 거겠죠. entitled to such privilege, 특권을 가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limited, 뭔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restriction that may follow the 타이틀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타이틀은 저희가 갖고 있는 소유한 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주주가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명시하니까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다시 한국어로 또 한번 바꿔볼게요. 50년 후 콘도미니엄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글로 이제 해석된 걸 보면 자동 해석이죠. 콘도미니엄 프로젝트가 유닛 소유주에게 완전히 넘겨지면 마치 기업처럼 되고 그 기업의 소유주가 된다. 여기 한번 또 나옵니다. 저희는 소유주가 된다. 이는 콘도미니엄 소유주로서 전체 건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 매각될 것이라고 결정된 경우 기한은 매각 수익 중 적절한 몫을 받게 됩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거를 영어로 바꾸게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인터넷 정보에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영어로 쳐야지만 그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어로는 되게 제한적입니다. 설명한 게. 브로커들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뭐 5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조차도 없는 듯하죠. 끝으로 제가 조사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드리면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는 토지 지분은 없지만 토지를 소유한 콘도 법인의 주주로서 지분이 인정되므로 보유 또는 재건축 시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필리핀 법에는 외국인에게 토지 판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별도 콘도미니엄법을 만들어서 지상권은 외국인에게 100% 제공하여 명분을 만들고 토지는 최대 40% 지분만 제공하여 부동산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자국의 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죠. 어느 정도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한 내용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